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이 2,600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사가 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자격증이 없고 제대로 통역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청각장애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은 우리나라 장애인 학습권의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 학생은 수화 자격증 있는 교육보조원을 보내달라며 등교 거부까지 벌였지만 결국 교육청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데다 예산 부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 수화통역사 고임금이죠.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법을 개정해야 할 선행 조건이 필요한 거죠. 보다 못해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대책위를 만들고 학교 현장에 전문 수화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화를 청각장애인의 고유 언어로 인정해서 어린 청각장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반 아이들처럼 저희 농아인 딸 아들도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화 통역자가 잘 못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교에 다니는 청각장애 학생은 전국적으로 2,600여 명에 달합니다. 전문 수화통역사가 없으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청각장애 학교를 졸업한 한 직장인을 만나봤습니다. 졸업했어요. 선생님이 수화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본인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선생님이 수화를 못하는 학교가 설립된 지는 6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오래 근속하신 선생님이 수화를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실 때 수화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앉아있고 놀고 그러고 그냥 졸업을 했죠. 뭘 배웠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는 4곳뿐이며 이들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56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겸비한 교사는 불과 8명인 5%에 그쳤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커리큘럼 안에서도 뭐 청각, 시각, 지적장애인 유형별로 전문화된 교육 과정이 없어요. 다 동일한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물론 기초적인 수화 정도는 이수하고 졸업을 하겠지만, 농학교에서 근무할 교사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비장애인들 가르치는 정도 수준의 전문적인 교과의 내용을 수화로 가르치는 수준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학생들이 수화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화를 사용하면 그 수화를 사용하는 손을 때리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하고요. 또 수화를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화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수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수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교지만 수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이들이 입 벌려 잘 듣고 입 벌려 말하게 음성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구화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1차 언어가 수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때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청각장애인들의 1차 언어가 수화가 아닌 구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들이 소수의 농아인들의 언어적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마치 고쳐야 되는 병인 것처럼 너희들은 비정상이니까 우리처럼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처럼 따라서 말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요되는 상황, 이런 것들, 또 인식들.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수화를 배우려는 생각보다는 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려는 선생님들. 학생들은 그들의 모어인 수화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겪은 적이 있다면 지금 청각 언어 장애인들은 성인들의 강점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종민 씨가 수화로 수업 내용을 말하면 수화 통역사가 곧바로 영어로 통역해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What level? Mild. Is that correct? Does she have a mild? 학생들의 질문도 수화 통역사를 통해 종민 씨에게 수화로 전달된다. Because it seemed right, I guess. 수화 통역 과정을 거치느라 조금 더디게 진행되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기에 사실 이런 과정 자체도 귀한 경험과 공부가 된다. So we thought that his best educational placement would be like a deaf school, either day school or residential, and the best teaching language approach would be cognitive socialization. Cognitive. A good idea for her. 청각장애인 교수에게 받는 한 박자씩 늦게 진행되는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I guess I'm used to it now.
I don't really think it's anything remarkable anymore, but when I first had a deaf professor, I did. I think it's cool. I think she's very smart because she's, learned so many languages and different sign languages and is here teaching us. So that's interesting.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죠.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하면 장애인 복지제도가 잘 보장돼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언어에서도 나타납니다. 2006년에는 영어, 마오리어와 함께 수화를 세 번째 공식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언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수지 오븐스 씨는 청각 장애인인데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의 내용을 수화 통역사가 전달해주기 때문이죠. 15분마다 2명의 수화 통역사가 번갈아 가며 강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If I need to go to university and study there and there's no interpreters provided, then that's just a massive barrier for me. 수화로 강의 내용을 전하는 제임스 비첸스는 전문 수화 통역사입니다. 올해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화 통역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Challenging job interpreting. You've got to deal with a lot of different accents, the different speed, especially in tertiary. It's a challenge because you've got a lot of jargon, a lot of words. 이곳은 뉴질랜드 청각장애인 협회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수화가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가 된 것도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 think after the language was recognised as an official language, people became more aware within society, interpreters, but now we have the language recognised, we can say it's an official. 미국에서는 그 교사가 수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영어의 모든 문법 구조 또는 언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아동이 그 영어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 그 결과 잘 또 영어를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화와 언어 능력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 97년 미국의 스트롱과 프린즈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조가 된다. 농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했는데 우선 학생들의 수화 실력을 상중하 3그룹으로 분류했고 영어 실력을 4가지 영역별로 각각 측정해봤다. 그 결과는 학생의 지능지수와는 상관없이 수화에 능숙할수록 영어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던 말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중간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관심 생기고 난다고 해서 계속 지켜보곤 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통하지 않는 교육이란 게 원래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단절돼 있다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맡기겠습니까? 뭐지? 왜 X야? 한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는 자녀를 맡기겠다, 안 맡기겠다. 당연히 누가 맡기겠다, 한국어를 모르는데.こんにちは。日本の相手は